어, 제가 트러블 케어 부분을 발표한다니까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때 미팅에 못 들어갔더니 미팅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트러블 케어. 제가 트러블 케어를 잘 몰라서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 재은 사장님께 많이 문의를 했고 그 전에 강의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 아마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조금 들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지금 보이시는 윈스타 사장님 중에서는 트러블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영민 사장님 너무 끄떡이는데 이영민 사장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뭐지? 다른 사장님은 안 보이시지 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들고 왔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실 거예요. 공식적으로 올라온 사진이라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김혜진 사장님과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두 분이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한쪽은 여드름이 있고 한쪽은 매끈한 얼굴인데 이목구비는 다 이쁘시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과 왼쪽 편에 어떤 얼굴이 더 예뻐 보이시나요? 물론 네. 여드름이 없는 매끈한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눈, 코, 입이 예쁘면 참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미인의 관건. 이목구비가 조금 흐릿해도 피부가 좋으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드름이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바로 피지선에 발생하는 주로 얼굴 그리고 앞가슴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드름도 하나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지선 때문에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볼 건데 여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묵은 각질. 앞서 말한 것처럼 각질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질 제거를 하지 못하면 모공이 막히게 되면 이제 뾰루지, 여드름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죠. 노폐물이나 독소 때문에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깨지고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 비싸고 브랜드가 좋은 화장품이지만 안에 합성분이 많다면 그걸 바르는 동시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환경오염이죠. 미세먼지나 또뭐 마스크 등등 실내 공기, 곰팡이가 좀 많이 있는 집에서 이제 자라는 친구들은 피부 트러블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러한 또 환경적인 부분과 제일 많이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식습관이죠. 밀가루 식품을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음주와 흡연, 제일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장이 가민성이 되어 또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에서 뭐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 여드름이 지금 안 나셔서 그나마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호르몬이 젊어서 약간 우리 사장님들은 안정기에 들어가셨나요? 네, 뭐 시습까지 좋으시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드름의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여드름 종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케어 이렇게 상담해 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좁쌀 여드름이에요, 처음에. 좁쌀 여드름 제가 턱 밑에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 이제 모공 속에 피지 분비물이 많았을 때 나는 여드름이고 그 다음 단계는 한홍성이에요.
얘는요, 조금 크기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만지면 아픈 정도가 되거든요. 이 염증이 조금 더 강화된 상태고, 그 다음 단계가 화농성 그 농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드름에 보면 노란 고름이라고 하죠. 노란 고름이 이제 생기기 쉬운데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이제 손으로 짜거든요. 짜게 되면 이제 자국이 심하게 남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결절이에요. 약간 파열된 상태라고 하는데 얘는요, 한번 생기게 되면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흉터가 많이 남거든요. 얘도 건들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제일 여드름 중에 제일 극심한 진행된 상태가 이 낭포라는 상태거든요. 이런 피부 혹시 많이 보셨죠? 저는 약간 남자분들께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거의 시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근데 이런 분들은 피부과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피부과에서도 진료를 받아도 완벽하게 낫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흉터가 나고 파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드름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뉴스킨을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계까지는 거의 제가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았어도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그럼 이러한 여드름이 생긴다면 무조건 피부과 가야 되나? 저는 사실 뉴스킨을 알기 전에는 피부과가 답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나면 병원 가는 거는 당연하다 보니까. 근데 손으로 이렇게 흉터를 짜는 것보다 피부과 가서 압출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흉터가 덜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렇게 내주는 항생제가 있는데 항생제를 이제 먹게 되는데요. 뭣도 모르고 먹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걔가 먹게 되면 작게는 속이 굉장히 울렁거려서 실생활이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장기 복용하게 되면요. 여드름 자리에 색소 침착이 생긴대요. 검게. 그리고 만약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요. 건강에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다 죽어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피지 억제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감기 여성이 만약에 먹었을 경우는 이제 출산했을 때 기형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은 되도록 드시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먹었다 하더라도 한두 잔에 빨리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이 났을 때 피부과 가는 게 그리고 약을 먹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여드름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여드름이 나서 그 부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여드름이 났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없애야 되는 부분이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 스킨케어랑 그다음 먹는 파마넥스 식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가져온 거는 그 스킨케어예요. 스킨케어, 홈케어 제품을 이제 갖고 왔는데 1, 2, 3단계거든요. 1단계 무조건 각질 제거를 하셔야겠죠. 모공을 막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균, 항염. 아까 그것도 피부성 염증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케어가 필요하고 3단계 진정 보습이에요. 건조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1단계에 살리실리에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각질 제거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말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분이 안전한지도 알지는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러한 살리실리 에시스가 있는 성분을 쓰게 된다면요. 피부 트러블도 많이 감소되고 항염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질문할게요. 살리실리 에시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에 뭐가 있을까요? 힌트! 우리 원승민 사장님이 요즘에 포커스 꽂힌 제품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영미 사장님.
알 것 같아. 말하지 마세요. 혹시 뭘까요? 클리어 역시 액션. 네, 클리어 액션입니다. 제 눈에는 문항구 사장님이 보이시는데 이제 보이시네요. 화면이 이게 계속 바뀌네요. 보이시니까 좀 더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클리어 액션입니다. 클리어 액션. 써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그 초반에 우리 정정환 사장님이 써본 또 후기를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클리어 액션. 제가 여기 밑에 여드름만 났을 때 클리어 액션을 발랐거든요. 진짜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클리어 액션을요, 제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딱 첫 세트 썼을 때도 좋아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세 세트 정도는 써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 세트 정도 썼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큰 여드름이 많이 잡거든요. 왜 얘가 좋냐면요. 이미 났던 여드름도 잡고요. 지금 현재 여드름도 잡고요. 앞으로 날 여드름까지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지고 모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크리에이션 쓸 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대요. 그 제품은 180도 스킨케어랑 엑스폴리언트 스크럽 페이스랑 그다음에 아이디얼 아이즈 이런 등등. 얘들도 강한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산과 산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게 아니라 거의 저희 스폰사님 재은 사장님이 트러블 어제 만나서 좀 들었거든요. 크리에이션을 쓰기 전 모공 개수거든요. 근데 사야 세트를 쓰고 난 후에 모공 개수예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항상 어렸을 때는 여드름 피부였는데요. 진짜 그 좋다라는 건 다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달라지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이 크리에이션 썼을 때 진짜 큰 여드름들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분 라인입니다. 만약 기능성이 부담이 되고 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이 뉴트리션 라인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이 연습했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라인을 쓰면서 수분 크림 이 부분을 보는데 처음에 제가 그 모이스처 리스토어를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리스토어 쓰게 되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지가 많고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요. 리스토어는 피해 주시고 여기 젤 타입 있죠. 새로 나온 사막 패키지에 나오는 젤 타입이나 그다음 NAPCA 수분 크림을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하신 분들은요. 계절 따라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되면 NAPCA 젤 크림이나 겨울에 좀 건조하시다면 모이스처를 조금 약간 소량으로 바르게 하는 정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토어 안에는 유분과 수분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유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NAPCA나 젤 크림은 수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드름이 좋은 이제 크림을 권해주잖아요. 저는 주황색을 많이 권해주는 편인데 딱 봐서 이제 조금 피지량이 많다면 이 무기자차 그리고 혼화자차 하얀 선크림을 권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덜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 차단을 하잖아요.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면서 자외선 차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꿀팁은 뭐냐면 무기자차를 쓰시는 분은요. 클렌징을 2번 정도 하기를 권해드린대요. 왜냐하면 모공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지가 좀 더 생길 수가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외선을 바르지 않는다면 햇빛에 이렇게 붙여서 블랙헤드는 아닌데 검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선크림을 발라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제가 썼을 때 건조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백탁 형상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AC 마스크팩도 좋고요. 수플레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워터보다는 클렌징 워터를 권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먹는 제품으로는 티그린, 프로바이오티스, 유스스펙. 티그린이 염증에 잡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이 이제 스킨 제품을 쓰면서 티그린 하나라도 들어가면 더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희 제품은 좋은 것만 들어가 있고 나쁜 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65일 화장하셔도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화장품은요. 오히려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안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해요. 줄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많이 쓰면 안 좋지 않아? 라는 부분은 이 시중에 있는 화학적인 제품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고 약산성을 이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우리가 70%가 물로 돼 있다 하잖아요, 우리 몸은. 근데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독소가 순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독소가 나타나는 형태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맑은 물,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맑은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저도 기름진 것 먹으면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 사진을 계속 찾는데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저희 언니 얼굴 찍어서 이제 했는데 항상 얼굴에 저런 게 많이 나거더라고요. 저런 게. 그래서 크리에이션을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썼을 때 어제 봤을 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크리에이션을 한번 써보시고 3세트 정도 써보시고 큰 여드름이 잡아지잖아요. 그럼 그 뒤로 180도를 써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꿀 피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짧게 준비했는데 우리 이거 기초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